코인 투자 시작하고 2에서 3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었다 하면은 어김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코물리님, 코인 살 때 차트가 중요해요? 아니면 호재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존버하는 게 답인가요? 비트코인은 개미들이 만드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던데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세력의 판을 잇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나 호재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인 시장이 끝났다고요? 지금이 바로 조용히 그들이 준비하던 판이 깔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시장은 얼어붙고 개미들과 레버리지는 탈탈 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일부 세력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미국 재무부, 연준, 그리고 빅테크와 대형 은행들. 이들은 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단순한 유동성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변화의 실체를 오늘 영상에서 근거와 함께 모두 공개합니다. 먼저 시장 현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 없는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긴축 완화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유동성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을 품었죠. 아니, 주식은 오르는데 코인은 왜 그대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누가 주도권을 쥐었는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유동성만으로는 코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었는가? 이게 포인트겠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천천히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028년까지 2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나로 약 2,900조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약 2,800억 달러 규모, 단순 계산으로도 약 7배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수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 수치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 전망은 이미 준비된 미국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그 증거입니다. 이 법안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USDT 혹은 USDC, 흔히 테더라고 부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이 법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달러의 글로벌 확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2의 달러 패권을 만들려는 목적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는 혼자서 이 확산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습니다. 비자, 페이팔,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준 겁니다. 실제로 비자는 이미 USDC 기반 결제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연준은 은행들이 국채를 더 쉽게 사고 돈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RP와 SLR 규제를 풀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SEC는 주식이나 ETF를 블록체인으로 바꿔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래 미국 은행은 돈을 더 많이 써도 안 되고 국채를 사도 정부에서 너 자본을 더 쌓은 다음에 국채를 사도록 해라 라는 규제를 받습니다. 왜? 매입한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미국 은행들이 파산한 적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미국 정부가 막아줬지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 연준에서도 규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연준이 은행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준 겁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요.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에 SEC,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 곳에서 원래 금지되었던 주식 ETF를 토크나, 즉 코인화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그 규제를 바로 풀어버린 겁니다.
바로 다음 날에 이제부터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낌새가 오시죠? 왜 연준과 SEC는 연달아서 규제를 완화한 걸까요? 이유를 알면 조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냐? 은행들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국채를 더 많이 사겠죠. 왜?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대출은 서민들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그 돈으로 어떤 걸 할까요? 예전 같으면 공장을 짓고 인력을 뽑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식 ETF를 토큰화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합니다. 즉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안에 넣어서 새로운 거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유동성을 지배하려는 거죠. 자,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연준은 은행에 돈을 풀어줍니다. 은행은 기업의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기업은 이 돈으로 토큰화된 자산을 만들고 블록체인 시장 안에 진입합니다. 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국권화하고 아무도 논볼 수 없었던 미국, 이제는 정말로 세계 패권국으로서 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코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의 절대 패권을 위해 나라의 근간이 법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 기업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무섭죠? 진짜 은밀하고 서서히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맞춰서 은행들도 움직입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 고액 자산가 포트폴리오에 1에서 4% 수준의 암호화폐 할당 공식을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닌 인프라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직도 음모론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연결점은 공식 보고서, 법안, 기업들의 발표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는 AI가 유망하다, 아니다, 전력에 투자해야 된다, 혹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트렌드를 찾으려고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각 나라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대 전통금융, 이 구도였다면 지금은 전통금융이 암호화폐 인프라를 흡수하고 있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하방을 막아주고, 재무부와 트럼프 진영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상방을 준비 중입니다. 단순한 가격 예측은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월가가 절대로 대중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와 진실을 집요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는 분들만큼은 단순한 예측 기사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면서 개돼지처럼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제가 끝까지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시선, 포장된 뉴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제가 직접 검증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어떤 자산을 봐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 방향은 제가 책임지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시스템이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와 연결되십시오. 이상 코인에 물린 사람들을 위한 채널 코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